최근 경기도에서 시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도입이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었음에도 실제 소유자인 어린이집 단체와 공론화 단계도 없었고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업체의 의견 청지도 없었으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와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민간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개발 비용 전액을 협약사인 농협은행, 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민간 프로그램사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요청에도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오판을 했으나 2017년 7월 민간 프로그램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자 뒤늦게 자체 평가를 하는 등 뒷붓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사장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정책과는 본 시스템 도입 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에 대하여 검토한 관련 서류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다른 경기도의 보육 환경이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스템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시스템 이용권과 자료 활용권만 보유했을 뿐 시스템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협약이 끝난 5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시스템의 도입을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현재도 어린이집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비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입하려는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 도입 후 서울시의 재무회계 위반 건수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도입이 회계 투명성 확보와는 상관성이 없음을 증명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도입이 그저 공무원의 업무 편의만을 위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시스템 실행 시 민간업체가 고사하여 3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와 상생의 일환인 경기도 시스템과 민간 프로그램의 API 연동을 통해서 경기도는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민간 프로그램사도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협약은행으로 통장을 몰아줘야 하는 협약 때문에 민간 프로그램사에 요청하는 API 연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을 보면 뒤늦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협약 종료 후 모든 회계 업체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 API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것은 시스템을 철회할 경우 약 26억에서 36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무료로 보급한다는 이 시스템이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기에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많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협약 과정의 편법이나 부정한 결탁이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협약사와 맺은 협약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 등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간이 존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평범한 도민의 편에서 억강부약을 실천하며 공정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재벌의 갑질로 영세 사업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시기에 무산이란 행정의 갑질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빼앗아 버리는 잔혹한 경기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9월 1일부터 시행 강행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새로운 경기도 행정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의 많은 재원이 교육과 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폐원되고 있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유아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은 유치원은 지금 현재 휴원 폐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공약하였지만 국가의 예산 문제와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리서치 결과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여 5년 내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원아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